안전한 경남 사건의 재구성. 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7월은 1년 중 호우특보가 가장 많이 발령되는 시기인데요. 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해지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호우와 또 산사태 등 우리 안전을 위협하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자 한양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송창영 특임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비가 꽤나 많이 내렸습니다. 우리 경남 네네. 지역에도. 네, 최근 발령된 호우특보를 보면 1년 중에 그 7월이 가장 많다고요? 네. 먼저 호우란 단시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강우보다 많은 비가 올 때 우리가 호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경우 고위도의 찬 공기와 부딪혀서 비와 바람의 분포가 불규칙적이고 또 국지적인 그런 강풍과 호우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2년간 발령된 호우특보 누적 건수를 월별로 분석해보면 7월이 1872건으로 연중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비가 많이 내리다 보면 그 인명피해라든지 뭐 산사태 뭐 이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피해 규모가 커지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주로 어떤 피해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최근 10년 동안 태풍이라든가 호우로 인한 그 피해가 연평균 10건 정도로 발생하고 있고요. 네. 인명피해는 약 21명 정도가 되고 재산 피해는 약 4,8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한마디로 야구장 한 두세 개 지을 돈이 매년 비 피해로 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피해는 주로 주택이 침수되고 또 하천이 범람하며 산사태로 인해서 토사가 흘러내리면서 도로가 통행이 통제되거나 교량이나 교각이 내려앉으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올여름이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 시작이 됐는데 올해는 강수량이 얼마나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계신가요? 기상청에서는 올여름 장마가 예년보다 늦어져서 6월 말부터 7월 초에 시작하고 또 6월 하순 제주도에서 시작돼서 7월 말 중부지방에서 완전히 끝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이 한반도에서 영향을 미치는 시기가 늦어지는 이유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 때문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 강수량은 장마가 있는 6월에는 예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전망이고 다가올 7월과 8월에는 예년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앞으로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예전엔 장마 기간이다 이렇게 하면은 좀 장마가 지루하고 또 길게 이어졌는데 최근 몇 년 새 보면 장마가 우리나라 기후가 좀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다른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괄목해야 되는데요. 네. 기상청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강수량을 증가하고 강수량은 증가하고 강수 일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런 강우 강도가 그만큼 증가하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한 번 내릴 때 많이 내리고 퍼붓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소위 얘기해서 이런 용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지성 폭우다, 네, 또 게릴라성 폭우다, 네. 또 물폭탄이다. 이런 용어가 무슨 얘기냐면 전체적인 강수 일수는 적은데 강우량 자체가 많아져서 집중적으로 집중 폭발을 하는 거죠. 네네. 이전에는 장마철에 집중됐던 여름철의 강우가 여름 한철 내내 비가 오는 것으로 바뀌면서 장마 이후 기간의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특히 여름철에는 게릴라성 호우와 같은 형태로 언제든지 비가 올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쉽게 설명해서 12시간 이내에 80mm 이상의 강수량을 보인 것을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하는데 1990년대 이후에 이게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자동차의 연료는 우리가 휘발유지 않습니까? 네. 태풍의 연료는 뭐냐면 수증기입니다. 근데 최근 한반도 주변에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이 태풍의 연료인 이 수증기가 공급이 많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국지성 물폭탄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동남아 기후 보면 스콜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갑자기 이렇게 기습적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도 간간히 보이던데.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동남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국지성 폭우가 우리 한반도에서 발생한 이유가
이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고 수증기 공급량이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그 우리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몇 해 전에 서울의 은평구에서 엄청난 물폭탄이 일어났는데 네. 그 엄청난 수증기를 머금은 이 비구름이 북한산을 넘어가지 못해 가지고 엄청나게 생겼지 않습니까? 네. 또 강원도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 태백산맥에서 그 비구름을 계속 못 넘어가게 해가지고 물폭탄을 만드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장마 기간인 거이라는 건 모두 잘 알고 있는데 분명히 비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이런 걸 잘 알고 있는데도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안전 불감증 뭐 이런 걸까요? 안전 불감증도 약간은 있지만 네. 제일 핵심은 이렇게 우리가 기습적으로 퍼붓는 이런 물폭탄 혹은 이 게릴라성 폭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이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통계 예측을 넘어가는 엄청난 재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나 국민 스스로 이것을 인지하고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비가 많이 내리면 위험해지는 취약지들도 전국에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희도 이제 비가 많이 내릴 때 축대 붕괴라든지 산사태에 좀 대비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것을 예상돼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이걸 조사를 했어요. 올 연초에 2월달, 네네. 5월달까지 조사를 했는데 약 3개월 동안 조사를 했는데 전국에 이런 그 취약한 곳이 약 3,645곳이 파악됐어요. 네. 그러니까 산사태가 우려가 되는 곳이 320여 곳, 또 급경사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곳이 한 520여 곳, 또 도로 침수 우려가 555곳 이런 곳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약 3,600여 곳이 파악됐는데요. 정부는 지역마다 비 피해가 예상되면 순찰 활동에 나설 공무원과 주민을 지정해놨고요. 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대피 공간도 마련해놨고 또 관할 지자체는 이런 위험 유형별로 취약지를 구분지어서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좀 더 걱정스러운 건 말이죠. 이런 위험 취약지에서 여전히 복구공사가 진행되는 곳들이 있다고 하는데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매년 이게 이제 반복되는 얘기인데, 네. 작년에 이제 이런 비 피해로 인해서 그 하천 폭을 넓히거나 배수 펌프장, 우수 관로 등을 보강하는 것을 소위 수해 복구라고 하는데 네네. 작년에 2,500여 건이 발주했거든요. 네. 현재 근데 2,000여 건이 완료되어 가지고 산술적으로는 복구율은 80%입니다. 결국은 아직 복구가 안 된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곳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은 것이죠. 근데 비가 내리는 거 우리가 하늘에서 내린 비를 우리 막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하늘에 이거 맡겨야 되는 건데 제가 그 근처에 사는 주민이라면 아마 비가 많이 내릴 때 참 불안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이런 취약지 말고도 위험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 대형 공사장이라든지 얼마 전에도 이 공사장 옆에 그 학교가 무너질 뻔한 유치원인가요? 네,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절개지들이죠. 어떤 피해가 좀 우려될까요? 장마나 태풍 등의 영향으로 해서 국지성 폭우가 발생하게 되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장이나 산림 절개지 등에서 붕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언론 등에서는 산사태라는 표현을 혼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공사장 절개지나 산림 절개지 등에서의 절개 사면이 약해져서 토사가 도로 등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절개지 붕괴라고 하지 산사태라고 우리 전문 용어로는 쓰지 않거든요. 네. 이건 이제 구분을 해줘야 되고 이런 공사장이나 산림 절개지는 인근에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인명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운전자 가족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이 공사장이나 산림 절개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피하시고 꼭 지나가셔야 되겠다 하면 주의와 대비를 하시면서 운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런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어떻게 대피 요령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국토의 약 70%가 산악지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업장이나 아파트나 주택이 대부분 절개지 하부에 위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방 방법으로는 절개지 공사지의 철저한 집안 조사라든가 또
실태 파악이라든가 위험 요소를 판단해가지고 정밀안전 진단해야 되고요. 또 관련 법규를 매년 찾아서 절개지 붕괴로부터 소중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네. 개인적으로 이런 위험에 생존하는 팁을 하나 드린다면 이것은 모든 재난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손자병법에도 나와 있어요. 36개란 말 들어보셨죠? 그렇죠. 재난 현장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호우 때는 이런 절개지라든가 산사태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장마철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네. 이 대부분의 자연재난은 사전에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줍니다. 사실은 특정한 소리나 균열, 처짐, 기울어짐, 또 어떤 냄새 같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 여러분은 TV나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서 기상 변화와 정보를 사전에 숙지하고 재난 발생 시 피난 가능한 장소나 또 이웃 가족 간의 연락 방법 및 대피 방법 등을 숙지해야 됩니다. 이러한 정보는 우리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거든요. 네. 국민행동요령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특히 이 자연재난은 굉장히 한 번 생기면 엄청난 복구할 수 없이 피해를 많이 주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 모두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앞으로도 비가 내릴 날이 많이 있겠는데요. 우리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이자 한양대학교 방재안전공학과 송창영 특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